첫 번째로 종자를 심으려면 먼저 종자를 채취해야겠죠. 이 종자는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나무,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과일에서 채취를 해야 합니다. 이 종자를 땄으면 잘 세척해서 표면 그늘에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건 간단하죠? 중요한 건 파종 전 처리예요. 이 파종 전에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화가 잘 될 수도 있고 발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은 충적 저장입니다. 이 충적 저장은 왜 충적 저장이냐면 종자를 층층이 쌓기 때문에 충적 저장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종자고 이게 모래입니다. 종자와 모래가 번갈아 가면서 층층이 쌓여 있죠. 종자를 습기가 있는 모래 혹은 피트모스 등과 같은 물질과 함께 층을 지어 저장하면은 이 모래에 있는 습기가 종자에게 좀 습도를 제공하고 적당히 서늘한 기온이기 때문에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종자는 발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원리로 노천 매장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충적 저장이랑 똑같은 건데 이 노천 매장은 뭐냐면 이건 지금 뭔가 통에다 놨지만 노천 매장은 땅에다 묻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 땅에 이렇게 망을 깔아준 다음에 여기에 짚을 깔아주고 이 망이나 짚을 까는 거는 이제 종자가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여기에 모래 종자 이렇게 충적 저장을 하듯이 쌓아주고 짚으로 다시 덮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노천 매장법도 종자 저장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충적 저장이랑 원리가 굉장히 똑같은 점,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고 이제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이건 땅에 하는 노천 매장법은 위치를 땅 속에 묻는 방법이고 이 충적 저장은 그냥 이렇게 종자를 층층이 쌓는 것 자체를 충적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천 매장은 땅 속에다 충적 저장을 한 것을 노천 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저장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종자를 처리할지,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의 목적은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자, 침지법부터 살펴봅시다. 물에 침지한다는 것은 물에 담궈 놓는다는 거예요. 종자를 물에 이렇게 쭉 담궈 놓고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해요. 이렇게 종자가 물에 담궈져 있다가 수분을 머금으면은 발화율이 좀 더 올라갑니다. 사과, 배와 같은 소형 종자는 1에서 1.5일, 핵과류 종자는 4에서 5일 정도 물에 담궈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탕침지법은 물에 담궈 놓긴 담궈 놓는데 75도에서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야자나무 같은 거는 종자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웬만한 차가운 물로는 이 종자 껍질을 이제 물렁물렁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이런 침지법들이 중요한 이유는 씨껍질, 그러니까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씨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씨껍질에 있는 발화 억제 물질을 세척해서 발화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겉에 어떠한 환경적인 이유로 발화를 못하게 하는 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은 이 종자의 씨껍질에 있는 발화 억제 물질이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발화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이 핵층 파괴법이에요. 핵층 파괴법은 이런 핵과류나 호두나무, 여러분 호두를 생각해 보세요.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고 이건 사람 손으로도 잘 안 깨져요. 그러면 씨앗이 이거를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뚫고 나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딱딱한 껍질을 가진 종자는 종피에 일부러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종피를 이제 뭐 굵은 모래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모래가 종자에 상처를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이런 핵층을 파괴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재 처리 방법이에요. 나무딸기의 종자는 꼭 나무딸기가 아니어도 뭐 맹류, 보리, 뭐 맹류 이런 것들도 진한 황상에 혹은 목초, 뭐 소들이 먹는 목초류들도 진한 황산에 담궈 놔서 이제 발화율을 더 높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파종 전에 처리를 했으면 이제 파종으로 들어가야겠죠? 파종을 할 때는 종자 직경에 3-4배로 흙을 덮어줘야 합니다. 종자가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 크기면 이것에 한 3-4배. 못해도 이만큼의 흙은 덮어줘야겠죠? 그리고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발화 저온인데 이건 보통의 과수가 그렇고요. 과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수를 재배하기 전에 그 과수의 특성과 뭐 발화 저온, 생육 저온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발화 후 관리예요. 씨를 파종할 때 이렇게 점점이 심으면은 참 좋겠지만 좀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흩뿌릴 수도 있어요, 종자를 흩뿌리면 어떤 쪽에는 종자가 많이 심기고 어떤 쪽에는 종자가 안 심기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심기면 이 식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햇빛이나 영양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서 발화된 부분을 좀 속간해주고 다음에 덧거름을 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제를 해주는 것이 발화 후 관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실생번식과 영양번식, 번식의 종류 중에서 실생번식과 영양번식의 특성을 알아봤고 이 특성으로 인해서 이 실생번식과 영양번식이 언제 사용되는지 그리고 단점이 뭔지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파종 전, 그러니까 실생번식의 4가지 단계를 알아봤고 특히 중요한 것은 파종 전 처리, 이 충적 저장과 이 가상법이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난 못하겠어.